오늘은 여름철 걷기를 할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름이 되면 이때만 특이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환자들을 보면서 요거는 좀 조심하자 하는 취지로, 안녕하십니까, 제 채널의 동영상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보시는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름철 걷기를 할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52세 여자분이십니다. 요즘 제 채널이 50대 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최근 늘어나는 살 때문에 여름도 되고 해서 식사 중에 남편이랑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요즘 살도 찌고 하니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 여름에 입을 옷도 없고 안 맞고 불편한데 살 빼는 데는 걷는 게 최고지. 내 직장 후배도 걷기 운동을 매일 2시간씩 하더니 살이 많이 빠졌던데 요즘 통 집에만 있으니 더 살이 찌는 것 같아. 나랑 같이 운동하자. 그래서 두 부부는 정답게 후식으로 수박을 먹고 현관에 있는 쪼리를 대충 신고 운동을 나갑니다. 저녁 늦게 나가니까 많이 덥지도 않고 중랑천에는 많은 사람들이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랑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죠. 좀 남편을 따라가기에는 좀 버거웠어요. 왜냐면은 자기는 여자고 남편은 이제 상남자다 보니까 속도 안 맞춰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막 남편의 보조를 맞춰서 열심히 걸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걸은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하면 3번 정도 하니까 화장실도 잘 가고 소화도 잘 되고 스트레스도 줄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 살이 빠질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기 발 뒤꿈치가 너무 아프고 디딜 수가 없었어요. 조금 걷다 보니까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그냥 무시했어요. 걸으면 풀어지겠지, 앞으로 좋아지겠지,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또 지나니까 발바닥이 더 아파지고 걷는 게 더 힘들어지면서 점점 아픈 게 앞쪽까지 퍼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막 검색을 해보니까 족저근막염 같아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보, 내가 요즘 살도 찌고 하니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 여름에 입을 옷도 잘 안 맞고 불편하네. 여기서 틀린 부분은 어떤 운동입니다. 체중 조절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들어오는 칼로리와 나가는 칼로리의 균형인데요. 그대로 드시면서 운동을 늘리는 경우에는 살이 빠지는 속도는 느려지기 때문에 올 여름에 살을 빼는 거는 힘들고 올 겨울이나 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걷기가 살을 빼기 쉽지 않은 이유는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죠. 두 번째 잘못된 점은 살 빼는 데는 걷는 게 최고지. 내 직장 후배도 걷기 운동을 매일 2시간씩 하니까 살이 많이 빠졌던데. 자, 우리가 TV 프로나 옆에 사람들 이야기를 전해드릴 때 보면 너무나도 쉽게 살을 빼는 것 같아요. 나만 이 살을 못 빼가지고 억울해 죽습니다. 억울해.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포모 증후군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기회를 누리는데 왜 나만 그 기회를 못 누리는 것 같아서 안달이 났어요. 나도 살을 빼야 되는데 이런 그 강박관념이 생기죠. 근데 과연 그분이 걷기만으로 살을 뺐을까요? 식단은 안 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직장 후배는 몇 살이고 남잔지 여잔지 다른 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운동을 할 수 있는 몸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을 뺐다고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요즘 집에만 있어서 더 살이 찌는 것 같아. 나랑 같이 운동 가자. 자, 여기서 틀린 부분은 나랑 같이입니다. 왜? 부부가 같이 운동하는 게 뭐가 문제냐? 남자와 여자는 직업이랑 운동의 역량이 다르고 그동안 운동의 습관이 달라요. 그래서 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운동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쪽만 맞춰주게 되면 다른 한쪽은 무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운동을 하신다면 두 분이 꼭 보조를 맞추어야 된다는 거죠. 정답게 후식으로 수박을 먹고 현관에 있는 쪼리를 신고 나갑니다. 이 부분에서 잘못된 점은 수박. 그 수박의 무서움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을 드릴 포인트는 바로 쪼리입니다. 쪼리. 여름에 다들 쪼리 많이 신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유행을 시작한 플랫슈즈라고 있어요. 플랫슈즈. 너무 예쁘고 가벼우니까 여름에 너무 많이들 신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운동할 때도 생각하지 않고 이 쪼리를 신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신발의 특징은 쿠션이 없다 보니까 발바닥으로 가는 충격을 완화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발바닥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 겹의 인대 복합체가 우리 체중을 지탱해 주는데요. 2009년 논문에 따르면 보행 시 발 뒤꿈치에 가해지는 충격은 체중의 3배에서 7배에 달합니다. 이게 걷기 운동 중에
지속적으로 가해진다면 그 인대 조직의 손상이 점점 쌓이게 되고 결국 뒤꿈치에 족저근막염이라는 전형적인 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1시간 정도 걸은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하면 3번 정도 하니까 화장실도 잘 가고 소화도 잘 되고 스트레스도 줄고, 자, 여기서 틀린 부분은 한 1시간 정도 걸은 것 같습니다. 가 잘못된 거죠. 1시간은 대략 6,000보 정도 됩니다. 하루에 얼마나 걸어야 되는지에 대한 동영상은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고, 하루 종일 6,000보에서 8,000보 정도 걸으시면 적당하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남편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의 속도, 쪼리,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걷게 되면 인대 조직에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걷다 보니 괜찮아져서 그냥 무시하고 걸으면 풀어지니까 앞으로 더 좋아지겠지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틀린 부분은 열심히 풀어주면 좋아지겠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족저근막염은 그 충격, 발 뒤꿈치의 충격 손상이 쌓여서 이것이 회복을 못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뒤꿈치를 충격을 가게 되면 그 손상이 점점 쌓여서 병이 나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심해질 수 있죠. 근데 환자들이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선생님, 근데 걸으면 좋아지는데 낫는 거 아닌가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 이유는 병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보행을 시작하게 되면 보행에 참가하는 근육들이 점점 이완을 하면서 느슨해지면서 통증을 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족저근막 자체가 좋아져서 호전되는 게 아니고 근육이 풀어져서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풀어줘야 한다면서 계속 걸으시면 결국에는 손상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후에 발 뒤꿈치에 있는 뼈까지 자라나게 되는 그런 만성적인 상황까지도 진행되게 되는 거죠. 또한 발의 통증이 무게를 지지하는 뒤꿈치에서부터 앞쪽까지 점점 실리게 되면 앞쪽의 발바닥의 통증까지도 생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잘못된 신발은 걷기 운동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위해서는 꼭 신발을 갖춰 신고 나서야 됩니다. 또한 운동이 아닌데 갑자기 장거리 여행이나 쇼핑이 계획되어 있다면 쪼리보다는 운동화나 발 뒤꿈치가 쿠션이 있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여러 군데 공유해 주셔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